네, 같은 생각 다른 표현 영어 토론편. 오늘 계속해서 대기업과 관련된 또 중소상인과 관련된 문장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저희 책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두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29번 문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견해고요. 그에 반해서 30번 문장은 유명무실한 제도라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29번 문장부터 볼게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골목상권이라는 말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를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죠. 일단 골목상권을 얘기할 때는 mom and pop store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엄마와 아빠가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가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상권, 소규모 상점, 오프라인 스토어 이런 것을 mom and pop store라고 얘기하고요. 집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상점이라는 의미로 local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local businesses 혹은 local shops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골목상권은 그 정도 하면 되고 보호한다라는 말은 protect라는 동사가 있죠. 보호하다라는 뜻이고 그것보다 조금 근사해 보이는 단어에 safeguard도 있습니다. 지키거나 수호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safeguard local businesses라고 하면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보호하는 거니까 support라는 동사를 써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의무 휴무제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의무적이라는 뜻을 지닌 mandatory 형용사를 활용해서 mandatory closing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우리는 보통 마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트가 영어 MART에서 온 거지만 이 말 자체가 대형마트라는 뜻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를 영어로 말할 때는 하이퍼마켓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large supermarket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datory closing이 유지되어야 된다. be maintained. 그 다음에 remain in place. 이렇게 얘기해도 좋죠. in place라는 게 어떤 자리에 있는다라는 뜻인데 제도 같은 것이 in place라고 하면 시행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main in place. 그 다음에 동사 must를 활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반드시 2주마다 문을 한 번씩 닫아야 된다. must be closed twice a month.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골목상권이라는 말, 보호라는 말, 의무휴무제, 유지된다 이런 말들 주목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대화를 보겠습니다. 29. In order to protect local businesses, the mandatory closing of hypermarkets must be maintained. The policy must be maintained to give even the smalles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small business owners. 네, A가 휴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B가 찬성하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policy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aintain 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give even the smallest additional opportunities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the smallest additional opportunity를 주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유명무실한 제도다라는 비판 의견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골목상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아이디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뭐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almost no one 이렇게 주어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few하고 a few의 차이를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배웠죠. a few는 좀 있다는 뜻이고 few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few peopl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 더 간단하게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은 유명무실이라는 한자어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마시고 효과가 거의 없다. with little actual effect. few하고 a few의 의미 차이가 있는 것처럼 little하고 a little도 의미 차이가 있죠. 어가 없으면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little actual effect.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effective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 ineffectiv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은 효과가 없다라는 정도로 표현하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더 쉽게 얘기했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help much. not을 같이 붙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not help much 이렇게만 표현해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되죠. 자, 밑에 대화 보겠습니다. 30. Almost no one uses neighborhood shops on the mandatory closing days of hypermarkets. It's a system with little actual effect. On the day, consumers postpone their shopping or order online.
What happens is large supermarkets close for a day without any real benefits to small business owners. 네, 유명무실한 제도다. A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B가 거기에 찬성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는데 on the day, 그러니까 의무 휴무일에 사람들이 postpone their shopping, 쇼핑을 미루거나 혹은 order online, 온라인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What happens is 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large 슈퍼마켓들이 그냥 하루 문을 닫고 without any real benefits to small business owners.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benefit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한 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의무휴무제와 관련해서 여러 표현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업에 관련된 상반되는 의견인데요. 대기업을 지나치게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게 31번 의견이고 32번 의견은 대기업이 잘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정당한 비판이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31번부터 먼저 볼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매도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일단 지나치게 매도한다 라고 할 때 뭔가를 비판하거나 나쁘게 평가한다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criticize하고 blame이죠. 근데 criticize하고 blame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criticize는 그냥 비판을 하는 거고 blame은 콕 집어서 뭐에 대해서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탓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blame을 쓰시고 비판까지만 얘기하고 싶다면 criticize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매도하는 거니까 overly criticize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criticism이 excessive하다,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하게, 부당하게 대기업 탓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라면은 unfairly를 넣어서 unfairly blames big business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문제의 근원, 만악의 근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정해진 표현이 있죠. root of all problems 이렇게 명사, 뿌리를 뜻하는 root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안에서는 culpri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도 기억을 해둘 만하죠. culprit은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범행을 저지른 주범도 culprit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왜 비유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때도 culprit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대화 볼까요? 31. There is a tendency in our society to overly criticize big business, as if it were the root of all problems. These criticisms exist because monopolistic behavior and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corporations persist. If they operated transparently, such complaints wouldn't exist. 네, 지나치게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A가 얘기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complaints, 불만이라든지 비판이 왜 존재하냐면은 monopolistic behavior, 독점적인 어떤 행위, 그리고 unfair trade practices, 불공정 거래 같은 것이 persist,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고집스럽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컴플레인이 있는 거다라고 말한 거죠. 이 persist는 exist와는 좀 다르게 사라져야 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관행 같은 것이 남아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동사죠.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투명하게 운용을 한다면은 그런 비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운용한다면 이렇게 가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시제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소위 말하는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operated transparently, 투명하게 운용을 한다면은 such criticism wouldn't exist. 그런 비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B의 의견은 대기업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아까 B의 의견과 비슷하게 대기업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정당한 비판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되겠죠. 일단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쓰는 동사는 neglect죠. 게을리한다, 책임을 방기한다 라는 뜻으로 쓰는 동사죠.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는데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이행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fulfill이죠. 그래서 fulfill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fulfilling 하는 것에 대한 indifference, 무관심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social responsibility를 fulfill 하는 거에 대한 indifference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ocial duty, responsibility 대신에 duty를 활용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때 쓴 형용사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legitimate criticism, rightful criticism, fair 이렇게 얘기했죠. legitimate는 합법적이다라는 뜻인데 법의 테두리에 제한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무엇 이렇게 얘기할 때 fair 대신에 쓸 수 있는 근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fair criticism이다. 이런 의미로 legitimate criticism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의미로 rightful, 응당 그럴만하다 라는 뜻이죠. 옳다 라는 의미로 rightful criticism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criticize 동사를 쓴다면은 뭐 it is fair to criticize 이런 문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legitimate, fair, rightful 이런 단어들이 정당한 비판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밑에 대화 볼까요? 32. It is a legitimate criticism of large corporations' neglect of social responsibilities. To survive in fierce global competition, large corporations are doing their best. They are not merely pursuing profits while avoiding public responsibility. They play a significant role in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네, A가 대기업을 비판하는 말을 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fierce한 그런 컴피티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그냥 pursue profits,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responsibility를 위해서도 노력을 한다. 그리고 또 고용 창출, job creation, 경제 성장, economic growth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기업을 옹호할 때 쓸 수 있는 말과 비판할 때 쓸 수 있는 말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여러 표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바꿔서 노사관계에 관한 문장을 볼 텐데요. 서로 상반되는 의견입니다. 33번 의견은 서로 대립하지 말고 윈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34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죠. 자, 33번 의견 보면요. 대립하다라는 말이 있고 윈윈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립하다라는 말은 conflict, 갈등을 일으키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거라면은 disagreement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서는 그냥 협력해야 한다라는 의견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윈윈하다라는 말은 win-win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 돼요.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영어에서 나온 외래어를 다시 영어로 옮기면 어색한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콩글리시가 되고 많은 경우가 많은데 win-win은 그렇지 않고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achieve 혹은 뭐 create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create a win-win situation이라고 하면은 win-win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 동사를 잘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n-win은 결국은 둘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mutual이라는 형용사를 적절히 써서 mutual success라고 하거나 mutual benefit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립한다라는 말과 win-win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대화를 볼까요? 33. Labor and management should not just be in conflict, but should collaborate to achieve a win-win situation. That's right. We need to move beyond outdated perspectives on labor relations. If disputes continue, everyone loses in the end. 네, 서로 윈윈해야 한다. A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B가 동의하면서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낡은 시각을 좀 극복해야 된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labor relations, 노사관계에 대해서 outdated한 perspective. 이게 이제 낡은 시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시각들을 넘어서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move beyond 이런 표현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 beyond라는 전치사가 뭔가를 초월하거나 극복한다는 의미를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죠. 그래서 move beyond outdated perspective라고 하면은 낡은 시각을 극복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노사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의 dispute가 있죠.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labor dispute라고 하면은 노사 분규라든지 노사 갈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if disputes continue 이런 갈등이 대립이 지속되면은 everyone loses 모두가 패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을 좀 버리고 윈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34번 의견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원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라는 말, 그 다음에 갈등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관계를 말할 때는 거의 뭐 공식처럼 interests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 반대되는 이해관계이니까 opposing interests라고 하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뜻으로 clash 혹은 아까 말씀드린 conflict를 활용해서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interest를 활용하면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당연히 발생한다. 갈등이 conflict가 arise, 발생한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해관계 충돌이 피할 수 없는 텐션, 긴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그 말이 결국에는 갈등이 생긴다, 갈등으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unavoidable을 넣은 거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충돌한다라는 말도 하지만. 그래서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냥 different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workers하고 employers는 애당초 different interest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해관계라는 말, 그 다음에 갈등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 봤습니다. 자, 밑에 대화 들어볼까요? 34. It's natural that workers and employers have opposing interests, and therefore conflict arises. Yes, but conflict isn't always negative. Through the process, working conditions can improve and business management can become more efficient. 네,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A가 얘기를 했고요. B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더 덧붙이고 있는데 conflict isn't always negative.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working condition, 근로 조건,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business management, 기업 운영 방식이 become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없으면 이런 발전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보는 서로 상반되는 시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기업에 관한 문장이랑 노사관계에 관한 문장들 다 해서 6개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노사관계에 대한 문장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